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5년, 20년, 뭐, 이때쯤에 투자가 됐던 어떤 자산들이 현재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각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과도한 돈풀기에 가려졌던 이제 한국 실물 경제 붕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근데 우선 이거 다루기 전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BYD 관련해서 올렸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썸네일은 어쩔 수 없이 좀 공격적으로, 도발적으로 제가 거기 마지막에다가 이제 그 영상 그 아래 보면은 실제 제 생각이 나오거든요. 파산 안 함이라고 적혀 놨는데, 사실 그 댓글 다신 분들 좀 보니까, 약간 뇌를 쓰지 않은 거 약간 조건반사 이런 식으로 딱 뭔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재밌다.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이게 남의 말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뭐 과도하게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지우지는 않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뭐 이상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다 지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영상 내용을 보고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이랑 다르다,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굉장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저도 뭐 아마 뭐 지금 이런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저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거나 더 좋은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누가 옳다 맞다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한국의 어떤 실물 경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이랑 이 재벌들이 있어요. 이 산업 자본들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런 서울 핵심 요지에 있는 이런 상가 건물들은 과거부터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방송인 강호동 씨가 6년 전에 매입한 강남 건물을 166억 원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년 6월에 141억에 25억 플러스 되는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본전도 못 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연예인급들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비싼 건물들을 샀을 때 거의 한 그 2배 정도는 시세 차익을 봐야지, 뭐 세금이나 이것저것 비용 다 내고 실제 뭐 IRR 한 6% 정도에서 그냥 수익을 봤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세금 다 뺐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인 거고, 지금 18년부터 현재 25년까지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거를 사실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이 18년을 그냥 금이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거나 뭐 비트코인은 좀 논외로 하고, 금이나 미국 주식 같은 걸 샀어도 2배는 그냥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뭐 전혀 지금 그런 해지가 전혀 안 되고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동 건물이라면 이게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인, 뭐 이런 강호동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최상위층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만 투자할 수 있는, 한국에서 되게 희소성이 있는 투자가 지금 엄청난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건물에 심지어 투자도 못 하겠죠.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아름아름 거래가.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패밀리 오피스 같은 데도 이런 어떤 뭐 용산이나 이런 건물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과거 같으면은 아마 아는 연예인 선에서 다 소화가 돼서 그런 패밀리 오피스 같은 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최근에는 이런 건물들이 막 나오는 걸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강호동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손실을 봤지만은 저는 사실 지금에도 매각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은행이랑 은행권이 이런 임대업에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아마 개인들의 지산이나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여기에 빌려준 은행들이 혹시 대출 원금을 떼일까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강호동 씨나 이런 뭐 빌딩이나 이런 특히 상업용 빌딩,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지산 이런 거는 이미 다 죽었고 앞으로 더 죽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들어올 돈이 없어요. 이런 투자 실패와 은행까지 대출을 지금 줄이고 나가는 걸 보는데 어떤 자본이 여기, 사실은 그 냄새를 맡고 저는 지금 뭐 손해 보긴 했지만 손절을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아마 뭐 지금 이거 잘못 산 사람들은 A급, S급 건물을 봤을 때도
이 디플레이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앞으로 18년부터 24년까지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2% 3% 사이로. 근데 이제 지금 24년부터는 1%대로 성장을 이제 하는 거고 현대 어떤 경제 국가에서 1% 성장한다는 거는 거의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 그러면 앞으로 2030년에 이런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정말 워낙 가치가 아예 쓰레기 휴지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저는 이 강호동 씨가 실질적으로 겪은 이 데미지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송승헌 배우 동산을 종로빌딩을 259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도 5년 만에 뭐 25억을 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강호동 씨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송승헌 배우님도 순수익을 뭐 세금 비용 다 제하면은 마이너스라는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5년의 투자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사실 강호동 씨가 되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걸 겪은 이런 연예인들 이 송승헌 배우나 강호동 씨를 보고 또 생각을 완전 달리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연예인들은 이런 빌딩이나 상가 같은 거 투자를 잘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래에. 뭐 이분들이 뭐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해외 부동산이나 뭐 해외 자산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했던 건데 지금 실패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분들이 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로 가게 된다면은 원화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그렇게도 보는 게 되게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되게 부유층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유층의 돈들이 미래로 나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는 멀쩡할까요? 예, 저는 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가 무너지고 상업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 남은 유일한 세이프 헤븐이 아파트죠. 근데 아파트는 정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재건축이 된다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뭐 글쎄요. 예,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대 입구역에 있는 그 CGV 영화관이 있는 빌딩입니다. 몰 오브 K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투자했던 후순위 채권인데요. 그것도 지금 전손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금융기관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것도 이제 KB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매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을 담고 있는 건 이지스 리테일 부동산 서칭탁 194호인데 E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OD는 이벤트 오브 후순위인 거고, 수익률은 6%대로 제시를 받았으나 분배금은 처음 몇 달 빼고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은 거의 뭐 다 공실이다라고 얘기. 전손이 아마 낮고 뭐 이걸 어떻게 뭐 불안전 판매로 이제 그 소송에 들어가야 설명을 했으면은 일부 설명을 불안전 판매가 맞으면 일부 보상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금융기관과 계속 소송을 한다는 게 한국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인데 다 젊은 분들이 많던데 근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 예, 웬만한 거는 사지 인덱스 ETF 하시면 됩니다. 예, 잘 모르시면 그냥 SPY 사시고요. 그냥 QQQ 사시면 됩니다. 뭐 괜히 막 이런 빌딩, 뭐 건물, 뭐 해외 부동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 잘 모르면 하죠. 생각을 이게 지금 영화관인데 요즘 영화관이 다 안 좋죠. 근데 지금 문제가 사실 이 몰오브 K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화관이 옛날에 한 5년 한 뭐 6년 전만 해도 영화관이란 게 앵커 테넌트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영화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 건물 가치가 보존이 되고 사람들 많이 막 보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상 그게 끝났죠. 영화를 아무도 거의 안 보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었고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자산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예요. 에코플랜트라는 데가 이제 과거 SK 뭐 건설 쪽 하던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20년에 부채를 왕창 땡겨서 뭐 이것저것 친환경 기업들을 샀습니다. 정확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고 무슨 그 수처리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샀는데 뭐 대충 2조 넘게 주고 샀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2조를 다 부채로 조달했기 때문에 뭐 이자도 엄청나게 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원가로 치면은 이자 비용 다 포함하면은 뭐 2.5조, 3조에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1.5조에서 2조 사이에 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완전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대기업들이 물건을 이런 매물들을 사면은 뭐 이제 계속 이익을 보고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죠. 뭐 물론 이런 수처리 업체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의 어떤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에 이제
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그런 자산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산들조차도 너무 지금 한국 시장에 자본은 과잉이 팽창돼 있는 상태인데 실물 경제는 박살나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 자산을 매입한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되게 저렴한 가격에 뭐 한 1조 언더에 매수했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래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를 비싸게 막 2조, 막 2.5조, 3조에 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유동성이 금융시장이나 이런 과잉 팽창돼 있다 보니까, 왜냐면 대출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한국은 과잉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설거지를 해줄 뭐 곳이 없어요. 이제 뭐 심지어 이거를 마지막에 대기업이 소화를 했었는데 이 대기업조차도 이거를 이제 다시 PE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일단 PE한테 팔리기는 하겠지. PE가 또 이걸 잘 키워서 또 누구한테 또 팔아야 될까요? 사실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PE가 중소 중견이나 이런 주목받지 못한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잘 키운 다음에 대기업한테 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갔었고, 근데 대기업은 기업 이제 사업을 다각화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사실은 주식 장사가 가능했죠.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주식 장사를 하면은 이제 개인들이 물려주니까 사주니,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갔었는데, 근데 이미 그걸 다 이미 개인들이 알아버렸어요. 막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런 이슈가 막 나오면서 정확히는 국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무슨 뭐 대체거래소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만든다고 하는데, 본질은 마지막에 설거지를 해줄 개인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PE가 사서 뭐 도대체 몇 조에 이걸 또 다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 지금 몇 조의 주식상에 상장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되게 사실 좀 회의적인, 개인들이 당한 게 많잖아요. 당한 게 많으니까 아마 안 믿을 거거든요. 정말 뭐 적정한 가격이고 뭐 정말 좋은 지배 구조가 있다면은 뭐 상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런 업체가 뭐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또 이거 사줘야 되는데 어떤 대기업이 이런 거를 살까? 저는 지금 최종 설거지할 주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게 인기가 완전 없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하면서 마지막에 설거지를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도 이걸 뱉는 거죠, 다시. 근데 이런 이제 대기업이나 아까 얘기한 송승헌 씨, 강호동 씨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어떤 이런 자산시장에서 최상에 있는 이제 그 수요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 자산에 지금 투자를 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반대로 이런 분들보다 정보 독한 개인들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돈을 웬만하면 못 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특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젊은 애들, 미래에 태어날 애들이 다 미국으로 돈을 또 바리바리 싸서 옮길 거기 때문에 또 국민연금도 이제 해외 투자 늘릴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계속 설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도 또 미국 주식을 계속 그게 세대 간의 설거지가 되거든요.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한국은 이제 한국 자산을 이거를 누가 사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이 송승헌 씨, 강호동 씨도 지금 뭐 손해를 보고 자산을 매각을 했고, 이런 SK 에코플랜트 같은 거대 기업도 몇 천억을 지금 손실을 보고 이걸 팔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명목 가치가 아니라 뭐 이런 세금이나 뭐 어떤 부채나 어떤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말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어떤 한국 자산시장 마지막 설거지판의 몰락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자산이나 자산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침체기를 겪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뭐 never betting in Korea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형입니다.